거제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방역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역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1명은 지역 감염, 2명은 해외 입국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12일 만에 지역 확진자가 나오는 등 7일 경남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293번 확진자는 양산 거주자로 지난달 29일 경기도에서 고향을 방문한 가족 4명과 양산 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6명으로 3명은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고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 294번과 295번 확진자는 김해시 거주자로 가족 관계입니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별도의 동선과 접촉자는 없으며 294번의 배우자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총 292명이며 11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총리실의 재검증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에선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동시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의 대학마을입니다. 14년째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최근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곳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민들은 높은 산이 없어 항공기 안정성이 확보되고 소음 피해가 없는 가덕 신공항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거제시 장목면인데요. 거제시는 이처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조선업과 기계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승객만이 아니라 대형 화물기 등이 24시간 뜰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침체기를 맞고 있는 부울경 이런 그다음에 전남 남해안까지 아우르는 이런 1,000만 가까운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가덕 신공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경남도 내 지자체 중 공개적으로 가덕 신공항 추진을 지지한 것은 거제가 처음입니다. 거제시와 더불어 지역 시민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관광객 유치와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부울경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덕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민 입장에서 거제 시민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 100년을 위해서 거제 100년도 이야기했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 100년을 위해서라도 가덕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적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와 가덕 신공항의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는 총리실 재검증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졌던 지난 봄 마스크 대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가 모자라자 가격이 치솟았고 공적 마스크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구입할까 말까였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해시가 이른바 방역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 제품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지난달부터 공장에 마스크 제조용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했고 방역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자본금 7억 원으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이 업체는 다음 주 첫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 사업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손소독제 사업에 뛰어들어 매출 상승 가도를 달리는 곳도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보존액을 주로 생산하던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손 세정과 소독제 제조를 시작해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해의 한 곳에 불과했던 방역 관련 업체가 코로나19 이후 1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김해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 방역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방역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시스템 구축이 첫 단추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겪으며 지역 내 자급자족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김해시는 원활한 제품 생산과 지역 내 공급을 위한 김해형 방역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공급망 구축에도 신경 썼습니다. 김해공항 등 남부 지역 11개 공항과 납품 협약을 맺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동시에 김해 내 기업과 나들가게, 약국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합니다. G방역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규격과 품질을 통일하고 싼 가격으로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역의 방역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이러스 안전도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국에도 없는 이런 방역 제품 육성 사업을 저희 김해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방역산업 육성으로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의령군수 자리는 공석이 됐는데요. 의령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데 벌써 지역에선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주현 기자, 먼저 의령군수 재선거 배경을 짚어보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선두 전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령군은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의령군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군수를 다시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군수 재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의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년 재선거에 의령군수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이죠.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령군수 재선거의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인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출마가 예상됐던 인물로 8명 내외가 꼽혔습니다. 강윤기 전 함양 부군수와 김정건 전 국회의원, 김창환 변호사와 서진식 전 도의원, 오태환 전 경남도 정무특보 등이 적극적으로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오용 전 의령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영 군의원과 손호연 도의원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의령군이 지역 특성상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수 성향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 지역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김춘규 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남태국 도의원 등 2명인데요. 보수정당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심은 분산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다자 구도 속에서도 해볼 만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내년 의령군수 재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여부가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 소속 후보들을 조율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냐가 본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내년 선거만큼은 정당을 벗어나서 의령군을 위해 일할 인물은 누가 될지 국민들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밀양의 한 중학교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한 교사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대여섯 명에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에서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이 2년 동안 6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학원은 2018년 24곳, 지난해 27곳, 올해 6월까지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근로자 채용 전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13일부터 경남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모든 경남 도민과 방문자로 변경된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다중이 모이는 실내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관에 뒀으며 정부 정책과 경남의 발생 상황 등과 맞춰 변경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근무 중인 운전기사입니다. 도는 도내 법인 120곳, 5,365명 운전기사 중 90%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이 안 된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7일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 내년도 주요 도비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창원시가 동남권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실업사경연맹이 7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실업사경연맹 회장배 전국 사격대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한 창원시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한국실업사경연맹과 함께 미래 사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CGV 고성영화관이 8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CGV 고성영화관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 지자체의 작은 영화관과는 달리 CGV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합천군이 내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보조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전국 최대 예산인 5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합천군 하수도 분야 예산 규모는 모두 12개 사업 1,600억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